평소 흥부의 허약함을 조롱하던 놀부가 어느 날 심한 관절 통증으로도 끙끙 앓았다. 아이고, 아이고, 내 다리야. 저 망할 흥부는 제비 다리 고치고 부자 됐는데 너는 멀쩡한 다리가 이리 쑤시니 기가 막히는구나. 영감, 그 다리가 그리 쑤신다니 나도 안쓰럽소. 그래도 중요한 다리는 안 아파서 다행인데? 통 쓰질 않으니. 내 다리는 천금이 오가는 큰 사업을 하다가 생긴 고귀한 통증이니라. 고귀한 통증이든 천한 통증이든. 지금 영감은 밤마다 고통스러워 잠을 못 이루지 않소. 나도 밤마다 영감의 앓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친다오. 놀부는 다리를 붙잡고 괴로워하며 문득 흥부에게 왔던 제비를 생각했다. 임자, 마당에 혹시 다리 부러진 제비가 없는지 찾아보게. 나도 그 박씨를 얻어야겠네. 아이고 영감. 제비가 날아오기 전에 당장 이 동네 고약장수를 불러야 할 것 같소. 아무래도 이 통증은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영감의 관절에서 시작된 것이니. 고약장수가 와서 놀부의 아픈 다리를 살펴보고 고개를 저었다. 나리, 이것은 관절 통증이 아니라 기가 꽉 막힌 병이옵니다. 특히 나리께서 그간 재물을 너무 꽉 움켜쥐고 쓰지 않으셔서 그 기운이 다리로 내려가서 뭉친 것이옵니다. 이 병은 재물을 풀어야만 나을 수 있사옵니다. 무엇이? 재물을 쓴다고 병이 낫는다니. 그게 무슨 막말이냐? 한 푼에 귓방맹이 한 대씩 맞아볼래? 나리, 돈을 움켜쥐어 재물이 통하지 못하면 나리 몸의 중요한 곳에 통로 또한 막히게 되는 법이옵니다. 다른 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인마님께서 통로를 풀어주는 풀어주기 요법만이 효험이 있사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내 마누라한테 돈 먹었지? 마누라가 요즘 외롭다고 병만 긁던데 둘이 짠내 짰어. 보수 영팔이 사냥을 다녀와 거나하게 취해 아내 분이에게 큰 소리를 쳤다. 그는 열흘 전 잡은 호랑이 무용담을 자랑하기 바빴다. 임자, 내가 그 맹수의 마지막 숨통을 쥐었을 때 그 기분이란. 포수로서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그놈의 꼬리를 베어낼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 아이고, 대단하시오. 호랑이 꼬리 하나를 가지고 열흘을 우려드시니 참으로 지독한 분이십니다. 꼬리 하나라니? 어찌 맹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찮게 여기시오? 그 꼬리가 놈의 기운이 담긴 곳이니 짐승의 기운을 얻었으니 내게는 더 큰 힘이 생겼지. 호랑이 꼬리가 그리 대단하다 한들 정작 서방님께서는 서방님 기운을 제대로 쓰지 못하시니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뭐시? 밤에 내가 힘이 없다니. 내가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나는 밤에도 내 모든 힘을 다하고 있지 않는가? 밤에 힘이 있다 한들 정작 가장 중요한 나의 꼬리는 제대로 다루지 못하시지요. 임자 꼬리라니? 나는 임자 꼬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네. 제 꼬리라 함은 제가 서방님을 애타게 기다리며 뒤척이는 뒤태를 말함이옵니다. 호랑이 꼬리만 만지작거리시니 정작 기집애 맹수인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십니다. 아니, 뭐 잘못 먹었소? 뭔 방귀뀌다 똥 지리는 소리요. 호랑이 꼬리는 한 번 베면 끝이지만 이 안의 꼬리는 서방님 재주에 따라 매일 밤 다시 살아나는 법입니다. 허면 호랑이 꼬리처럼 힘으로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정성과 기술로 살살 다루셔야 합니다. 밤마다 이 안에 꼬리를 잡고 놀아주신다면 진정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될 것입니다. 만식이는 이웃 마을의 일이 있어 들리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돈 많은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곱기도 매우 고왔다. 김대감님, 심부름 왔습니다. 그래 고생하셨어.
술상을 내어오라 하겠으니 잠시 쉬고 계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식이의 눈앞에 한 어린아이가 눈에 띄었는데 그 아이는 등이 굽어 있었다. 부인, 그런데 저 아이는? 아, 제 하나뿐인 아들이요. 등이 굽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았소. 이에 만식이는 슬그머니 장난이 치고 싶어 말을 꺼냈다. 네, 선친께서는 의술에 능하였고 못 고치는 병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의술도 만만찮은데 의술은 병을 고치는 날짜가 중요한지라 며칠 머물면서 자세한 처방을 해드리지요. 정말이요? 고맙소. 만약 병을 고쳐준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드리겠소. 그렇게 그날부터 며칠간 진수성찬 대접을 받게 되는데 아이의 병을 보아하니 이미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령스러운 비방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요? 황토에 잣나무 씨를 싸서 먹이고 하루가 지난 다음 깨끗한 냉수에 예리한 토끼날을 씻어서 그 물을 한 그릇 마시게 하면 병이 곧 나을 겁니다. 수많은 의원들에게서 처방을 받아봤는데 이런 개똥 같은 소리는 처음이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내린 것인지 알려주시겠소? 잣나무를 보면 항상 곱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씨를 흙으로 싸서 뱃속에 삼키게 되면 곧 그 나무가 자라서 아이의 구분 등을 바르게 할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끼 소리는 웬 지렁이 척추 부러지는 소리요? 아, 그것은 잣나무가 자라는 동안 벼가지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끼로 그 가지를 잘라줘야 잣나무가 곱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이고, 이 얼빵한 여자야. 그게 말이 되겠냐? 며칠 잘 얻어먹고 간다. 부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만식이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다음날 만식이는 떠났고 1년이 지나 다른 일로 그 집에 오게 되는데 호기심에 집안에 들리는데 그때 부인이 만식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는데 아이고, 네, 언젠가는 의원께서 이곳을 지나갈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네? 의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하나뿐인 아들이 등이 아주 곳곳하게 폈다오. 내 원하는 거 다 드리겠소. 재물이든 뭐든 말만 해보시오. 아, 그렇소? 그렇다면 한번 주나? 네? 시간이 이르니 우선 술 한잔 하시죠. 서방님, 그 후로 만식이는 부인의 집에 눌러 살며 오강하며 살았다고 한다. 쇠장이 돌쇠가 대장간에서 돌아와 방 안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아내 옥부는 땀 흘린 남편에게 냉수를 건네주었다. 아,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소. 그놈의 망치가 어찌나 무거운지 팔이 떨어져 나갈 지경이요. 오늘따라 유난히도 기력이 없으시구려? 무엇이 그리 힘들었어? 새로 만든 낫을 다듬는데 망치 자루가 너무 길어서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소. 길어서 힘들었다니. 짧게 줄여서 쓰면 될 것을. 그 긴 것을 억지로 휘두르려니 힘만 빠지지요. 짧게 만들자니 또 너무 짧아져서 쇳덩이를 두드리는 맛이 영 살지 않는구려. 힘을 주어 내리칠 때 딱 그만큼의 무게와 길이감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남의 물건을 만질 때는 자고로 손에 익을 만큼 적당한 것이 최고인 것을. 길고 크다고 좋은 줄만 알면 큰 오산이요. 망치도 결국엔 커야 제맛이 나는 것을. 작게 만들면 남들 보기에 비웃지 않겠소. 어찌해야 이놈의 망치 자루를 나에게 딱 맞게 만들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해야겠소. 아이고, 밤새 고민할 것이 따로 있지.
어차피 남들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망치 자루를 가지고 뭘 그리 속을 끓이시오. 이리 와서 이 긴 망치 이야기 말고 오늘 밤에는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긴 것을 가지고 놀아봅시다. 그것이 우리 둘에게는 훨씬 더 쓸모가 있을 것이니 말이요. 아니,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긴 것이라. 그게 뭘까나? 아잉 몰라. 어느 마을 봉식이라는 산에는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집에는 아내 몰래 통하였던 한 여종이 있었는데 여보, 간만에 우리 거사를 한번 치러야겠어. 안 들리오. 아니, 부부끼리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면 누구랑 한다 말이오?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올라오시오. 아이고 피곤하다. 저 엠뱅할 인간이. 귀 안 들리는 거? 이럴 땐 꼭 티를 내. 늦은 밤 아내가 잠든 사이에 슬그머니 일어나 그는 여종의 방으로 향하는데 옥분아! 나다 옥분아? 우리 귀염둥이. 아, 저 인간 또 왔네? 이제 당하지 않는다. 마님 와보셔요. 주인 어르신이 절 또 건들려고 왔어요. 마님 빨리 오셔요. 우리 예쁜이. 자, 우리 오랜만에 극락으로 가볼까나. 극락은 개뿔. 매번 지만 좋다가 끝나면서. 이제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마님 빨리 오셔요. 그때 봉식의 아내가 나타나는데 이 인간이 아주 피똥 싸고 싶어 환장했구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빨리 나와, 이 인간아. 곧 참 희한하네. 분명히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왔는데 내가 옥분이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온단 말이야.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네. 그런 예민한 부인이 신기해 봉식은 친구에게 이 사실을 글로 전하는데 이복의 친구, 내 아내는 참 신기하다네. 밤중에 분명히 깊이 잠들 걸 알고 슬그머니 나와 여종의 방으로 가는데 글쎄 내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도 번번이 잘 알고 귀신같이 깨어 달려오는지 알 수가 없네. 참 신기하구려. 이 사실을 이미 전에 들어 알고 있는 친구는 그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사또가 밤늦게 이방을 불러 은밀한 상황을 상의했다. 감사처서에 누설 문제로 사또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이방,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대외비인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단단히 하라. 이 고을을 통제하는 중대한 국사가 걸린 문제이다. 사또나리, 지엄하신 분부이시니 목숨을 걸고 입을 봉하겠사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리 밤중에 소인까지 부르셨나이까? 며칠 전부터 감사 처소 안에서 자꾸만 누수가 생기고 있다. 그것도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곳에서 말이다. 누수라 하시니 혹시 종이 문서를 보관하는 곳에 빗물이 스미는 것을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이 당장 지붕을 살펴보고 물샐 틈 없이 보수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이것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누수이니라. 이틀 전에 온 경상도 관찰사 나리가 문제이다. 관찰사 나리의 인체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하시면 소인 어찌할 도리가? 혹 병환이라도 드신 것이옵니까? 병환이 아니라 이방 내가 알기로 그 관찰사 나리의 방사 실력이 어떠하더냐. 그분이 밤마다 부인 몰래 젊은 첩을 불러들이는 통에 그만. 혹시 그 누수라는 것이 밤마다 첩이 너무 좋으니 그만하라며 흘리는 눈물과 다른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눈물이라니. 그 누수는 밤마다 관찰사 나리가 힘을 주체 못하고 이불에 오줌을 흘리는 문제이다. 관찰사 나리는 70이 넘은 노인이시다. 그분을 모시는 처소에서 밤마다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니 이 고을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아, 오줌? 소인이 밤새도록 숯을 깔아 냄새를 잡고 그분께 몰래 삼계탕이라도 고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인의 물샐 틈 없는 대외비 보수가 아니겠나이까? 난 또 다른 거 생각했네.
어느 절에 중이 있었는데 권모술수에 능하며 사기도 치는 이였다. 거처하는 절은 마을에서 멀지 않아 수시로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과도 친했는데 마을에 각각 김가, 이가 세 사람과 친했는데 이들은 모두 관직에 있었으며 그 부인들과도 잘 알고 있었다. 하루는 세 부인에게 특별한 두부를 준비해 올리겠다고 초대하는데 세 부인을 맞아 법당에 안내하면서 이르기를 무릇 절에서 먹는 음식은 반드시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 다음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 부인께서는 먼저 부처님께 예를 올리소서. 이 말에 따라 세 부인은 합장하여 절을 올리니 우리 절 두부를 먹으려면 부처님 앞에 배례를 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 숨기고 있던 일을 부처님께 낱낱이 고해하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비밀을 다 아시기에 만약 숨기는 일이 있으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들은 세 부인은 서로 난처한 기색을 드러내는데 이때 불상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세 부인은 들어라.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으니 숨김없이 내 앞에서 털어놓아야 하느니라. 중은 동자승 하나를 미리 불상 뒤에 숨겨두고 중이 신호를 하면 목소리를 변조해 말하라 시켜놓았었다. 부인들은 정말 부처님이 계시하는 소리로 알고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보다 털어놓는데 먼저 아까의 부인이 이야기한다. 저는 시집 오기 전 처녀로 있을 때 끓어오르는 추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옆집 총각과 매일 집 뒤편에 숲속으로 들어가 서로 즐겼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니 모친이 알고서 이 일을 숨긴 채 빨리 혼인시킨 겁니다. 그래 알겠다.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라. 다음으로 김가의 부인이 말하는데 저는 처녀 때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사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유혹하며 여자가 나이 들어 시집을 가려면 반드시 연습을 해가지고 가야 잘 견딜 수 있다고 꾀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여인들이 다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시집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그만. 저도 모르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게 됐고 저희 모친이 애가 없던 부부에게 아이를 보내고 비밀로 하고 저를 혼인시켰습니다. 그래, 내 그 사실도 다 알고 있는 바로다. 마지막으로 이가의 부인이 말하기를 저는 처녀 때 남자를 접해 본 적이 없어 두 여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시집 온 후에 남편의 친구가 집에 드나들며 스스럼 없이 지내가 보니 어느 날 저를 유혹해 정을 통했습니다. 지금 아들의 아비가 바로 그래, 그 일도 이미 다 알고 있도다. 부인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중이 말하기를 부인들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이제 세 부인의 일을 각 남편들에게 모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리 아시지요? 이에 세 부인은 중에게 빌고 비는데 그렇다면 부인부터 잠시 저를 따라 방으로 오시지요. 그 후로 중은 세 부인에게 쌀이며 떡이며 반찬이며 얻어먹으며 배불리 지냈다고 한다. 어느 마을 뺑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성품이 매우 괴팍하며 남의 일에 회방 놓기는 좋아했다. 특히 이 사람은 혼사에 있어 자기와 아까운 사람이든 가깝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이 중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갖 가머니서를 동원하여 성사를 시켰다. 과부 하나 있는데 살림을 잘해? 자네랑 딱 어울려. 그렇소? 근데 애는 몇이요? 애는 좀 많아. 5이야. 5? 아이고 안 되겠소. 갑자기 입이 6이 늘면 어떻게 먹고 산단 말이오? 자네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사내가 뭐 그거 가지고 쫄고 그래.
자식 잘 키우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자네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 키우는 재미를 몰라서 그래. 까불지 말고 오늘 밤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찾아가 봐. 시불! 저게 한볼탱이 터질라고 욕은. 그녀는 자기가 개입되지 않는 혼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 온갖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성사되지 못하도록 회망을 놓는 게 특기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온다면 모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루는 건넌 마을에 혼사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뭐라고?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혼사가 논에 죽나고? 어림없지. 봉석이 이 자식이 무슨 놈이 있덜라. 아, 맞다. 소중이가 번데기랬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신부집으로 달려가는데 마침 냇물이 얼었다가 날씨가 풀려 얼음이 조금 녹고 있었다. 혼사를 저지하려고 달려가는 그녀는 얼음 탓에 징검다리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 조심히 건너면 되지. 하며 얼음 위를 살살 밟고 지나가는데 반쯤 건넜을 때 그만 얼음이 깨지고 그 밑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얼음 속으로 잠기면서도 그녀는 말하기를 아이고 분하다. 내가 죽으면 그 혼사가 반드시 성사되고 말 텐데. 이걸 어쩌나? 내 죽어도 그 혼사를 못 막아 원통하도다. 그녀는 물에 빠져서도 온통 머릿속엔 혼인을 못 막은 게 화가 났고 그런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